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더 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제가 이제 타로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마련이고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또 어디서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타로를 하고 계시는 외부의 분들께도 참 많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튜브 오픈 강좌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네 운해인데 그러면 얘들이 도대체 타로 카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데스 했다, 그죠? 운해 이야기하면서 데스, 죽음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죽음 카드가 가지는 의미 중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뭐 믿음의 끝, 새로운 출발, 뭐 이 데스 카드는 정갈 자리에 치명적인 어떤 매력, 치명적인 이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치명적인 이유는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검정색, 어두운 색상이 보여 여기는 노랑이라는 가장 태양색, 밝은 색이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는 죽음이고 새로운 출발인데 제가 이 카드를 보고 지금 느껴지는 바가 이거예요. 아, 낮밤이 바뀌셨군요. 낮밤이 바뀌셨군요. 선생님께는 밤이 길고 낮이 짧군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쳐봐요, 선생님. 그런데 그것이 내담자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요즘의 고민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직관적인 타로의 영역에서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낼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통찰과 직관,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 이게 필요한 거죠, 선생님. 타로 마스터의 역량 중에. 그런데 우리가 타로 강의를요 흔히 듣기만 해가지고 과연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수업을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논문 지도를 해주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 그대로 저희에게 지도를 해주시는 거지 논문을 대신 써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근데 우리 타로를 해보면 이 인강을 듣고 혹은 강의를 듣고 내가 만족하는 선에서 그쳐요. 그런데 선생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기서 상당수는 내가 무언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았다는 어떤 지적인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내 실력으로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전해드린 건 누구의 것이에요. 뭐 이 지식이라는 게 누구의 것이라는 건 당연히 없지만 저로부터 전달되었죠. 그러면 선생님께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이게 내 것으로 치환이 되고 어떤 내 역량으로 발휘되는, 선생님이 역량이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단순히 선생님 너의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내 것이야 하는 물건을 주고 사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은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지만 역량이라는 것은 곧바로 전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1대1 수업을 하다가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선생님. 저처럼 되지 않는다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던 제자 선생님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강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던 간에 나는 나이 20대, 10대, 20대가 선생님 어땠는 줄 아느냐고. 옛날에 당군 앙검에 곰이 동굴 속에서 100일간 마늘과 쑥만 먹고 살아서 여자가 됐다. 그런데 그 못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10대, 20대가. 나는 단 하루도 내 손에서 책을 내려놓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도 어디에 갈 때도 설사 책을 읽을 여유가 없는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꼭 나는 책을 끼고 다녔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만큼 배움에 대한 의지가 너무 절박했고 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월과 또 그렇게 어떤 배움에 대한 집념을 가지게 만든 힘들었던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왔던 어떤 맷집이 순식간에 전달되지는 않고 전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느낀 것들을 내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강의력을 통해 선생님과 동반 상승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생님을 리드하고 또 뒤에서 푸시할 수는 있다고.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역량을 다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선생님 대신 리딩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해내는 것은 반드시 선생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선생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근육을 기르는 것은 코치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코치의 지도를 따라서 선생님이 끊임없는 운동과 단련을 통해 근육이 생기듯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죠. 멘탈 관리를 통해 선생님을 누군가 리드를 하고 코칭을 하면 선생님이 마음의 근육을 늘려가야 되듯이 타로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딩이라는 능력치와 어떤 통찰의 깊이 해안이라는 것은 길러져야 하는 거거든요. 길러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영양치는 이미 담겨져 있어요, 선생님. 이 날계란을 깨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집에 누워서 유튜브 보듯이 아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틀어놓기만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서 만족하시고 뭔가 들었다는 거에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타로 마스터로서의 관심이 그렇게 어떤 프로 마스터로 발전해 가고 싶은 관심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동참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진지하게 배우고 내 입을 떼고요. 제가 0번 바보 카드 할 때 제가 물으면 답도 해보시고 정말 이 사람과 내가 눈앞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그것이 내 역량이 돼요. 단순히 귀로 듣고 귀로 흘려 보낸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낮밤이 바뀌셨군요 했는데 그게 이 데스 카드의 맥락에 맞는 의미는 되는데 우리 타로 카드 78장이라는 어떤 이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 데스 카드는 낮밤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응용해서 그 순간 그 사람에 맞게 정확하게 꽂아내듯 풀어낸 거죠.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가 됐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끔 낮과 밤이 바뀌셨군요. 뒤집히셨군요 하는 의미까지 가기까지 선생님 그것까지 풀어낼 수 있는 역량치 이 간극은 도대체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게 타로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키워드의 영역에서 키워드가 정확히 그 사람한테 들어맞는 수준으로까지 도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치를 과연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죠, 선생님. 선생님 안에 역량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좌뇌 우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모르고는 천지차이고 이걸 모르고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선생님께서 헤매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가 보자면요, 선생님. 우리가 타로 카드에 0번, 1번, 2번 카드거든요, 선생님. 근데 1번은 마법사, 2번은 여사제. 제가 다음 시간 또 말씀드리겠지만 1번 마법사는 굉장히 양기, 남성적인 기운이, 발산의 기운이 강한 카드이고 2번 여사제는 여성적인 음적 원리가 강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좌뇌 우뇌가 도대체 타로 카드와 어떤 의미에서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텐데 타로카드 한 장 한 장도 너무나 마찬가지고 타로카드 해석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꼭 내가 정말로 진정한 프로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계 이상에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상의 단계에서는. 입문자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중급자 이상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타로카드가 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구나 하는 걸 연관짓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1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까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갑자기 이 강의부터 듣게 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앞전 강의들을 충분히 들어오셨다면 이해가 가볍게 쉬우실 거예요. 1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 중에 1번 뿌리 차크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의미이고 7번 차크라로 갈수록 정신적인 어떤 굉장히 영적인 의미였죠, 선생님. 그런데 우리 타로 카드의 근원인 카발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피로트의 나무에서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땅이기 때문에 현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숫자 10번이에요. 1부터 10까지 중에 가장 완성에 가까운 10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화에 가까운 다 모든 것이 드러난 굉장히 어떤 1번 차크라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고 위로 올라갈수록요. 숫자 1번은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내 아이디어이고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완전히 드러났다기보다는 씨앗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보다 더 정신적이고 내 마음속에 아직 있으니까요. 보다 더 정신적이고 영적인 단계에 가깝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도 굉장히 영적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우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면 방식만 다를 뿐 모두 일맥상통해야 맞죠. 어쨌든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 설명 방식만 다를 뿐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되죠. 선생님 같은 우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다면 모든 것이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 깨우침을 얻게 되면 설명 방식만 달랐을 뿐 결국 같은 걸 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네, 제가 좀 어려우니까 이 카발라는 선생님 프로용이나 어떤 강사용 넘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2단계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그럼 타로 카드와 좌뇌 우뇌가 어떻게 도대체 연관된다는 말이냐 이건데 선생님 여기 핑갈라라고 보이고 이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 소주천의 가운데를 따라 흘러 올라가는 게 슈슈나 나디라고 해요. 선생님. 지금 보자. 자, 손을 이쪽으로 내밀고 있으니까 우리 반대편에 앉아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왼쪽이 우뇌고 이쪽이 좌뇌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앉아 있잖아요. 손바닥을 보면 지금 손바닥을 보면 우리를 보고 앉아 있는 거니까 여기가 왼쪽이지만 우뇌고 이 사람 방향에서 여기가 지금 좌뇌요. 뒤집혀서 우리를 보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뇌가 보시면 거꾸로 이 반대편 몸이죠. 왼쪽 몸을 통제하고 있고 이 좌뇌가 오른쪽 몸을 통제하고 있죠. 우측을. 뒤집혀 있죠, 선생님. 그래서 이 좌뇌는 우측 몸을, 우뇌는 좌측 몸을 컨트롤하는데요, 선생님. 보시면 이다나디, 즉 신체 왼쪽을 우뇌는 이다나디라고 하고 이 왼쪽 좌뇌는요 핑갈라 나디예요. 이 쿤달리니는 우리 인체의 영적 에너지 중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를 말해요. 여기 물라다라에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 7번 왕관 차크라까지 크라운 차크라까지 타고 올라가면서 영적으로 개화하고 각성하죠. 지난 시간에 신청전 했을 때 신봉사가 그래서 도화동 출신이잖아요. 황해도 도화동. 이제 그래서 제가 도화가 복숭아 꽃이기 때문에 무릉도원 신선들이 많이 사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곧 항상 늘 복숭아가 많이 심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화의 의미 중에 또 도가 개화하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 연꽃을 보니까 만개한 어떤 도가 생각나요. 이 도의 개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각성을 말해요. 쿤달리니가 깨어난다는 것은 일종의 각성인데 이게 도대체 타로 카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근데 보시면 이 핑갈라는요 남자예요. 타로 카드에서 마법사는 남자 그 자체거든요. 젊은 남자의 양기 그 자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젊은 남자의 혈기왕성한 양기 그리고 주도권 그 자체인데 이단은요 선생님 또 이단은 여자의 음적 에너지를 말해요. 음적 에너지.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내면적인 힘, 어떤 여성성이라든지 음적인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핑갈라는 굉장히 양적인, 이단은 굉장히 음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타로 카드랑 이렇게 한번 연관 지어서 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맥상통해요. 같은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핑갈라는 남자라고 했어요, 선생님. 남성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좌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사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휴대폰 액정이 깨졌을 때 여자는 펑펑 울 수도 있지만 남자는 액정 깨졌으니까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기면 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합리적으로 본능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남자들의 사고 방식이죠. 이게 좌뇌식이에요. 어떤 공감하고 상황을 어떤 확장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느낌보다는요. 어쨌든 간에 시스템이고 컨트롤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 황제 카드가 극단적인 좌뇌식의 어떤 방식의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감정을 배려한다든지 공감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제 저울이죠. 저울. 그렇게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좌뇌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카드가 정의 카드고요. 우뇌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선생님. 카드 할 때 할게요, 선생님.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좌뇌를 거치고 오른쪽 몸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핑갈라이고 이건 남성적인 에너지이고요, 선생님. 이 여성적인 에너지인 이단은 보시다시피 우뇌에서 왼쪽 몸 거꾸로 뒤집혀 있거든요. 왼쪽 몸, 즉
왼쪽 몸을 관장하고 운의 속성, 느낌, 예술, 주관적이고 정신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여사제 카드가 모두 관련되어 있고 핑갈라는 모두 남성적이고 양적인 의미의 키워드들 타로 카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들 다 나와 있죠, 선생님. 다 나와 있죠. 완전히 일맥상통해요. 그게 무엇이든 타로 카드 역시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타로 카드도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0번 바보 카드부터 21번 월드 카드까지 그리고 마이너 카드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78장의 타로 카드로부터 우리가 어떤 소우주라는 영적 세계 그리고 대우주라는 우리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과정에 있는지 유대교 카발라의 세피로트의 나무 그리고 어떤 이 우주의 원리를 본따 만든 것이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원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타로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초심자 단계에서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내가 프로마스터로서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리딩을 더 잘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타로 카드와의 라포 형성 어떤 진정성 있는 구도 자세를 제대로 갖추었을 때 타로 카드로부터도 더 많은 메시지가 당연히 들리기 마련이에요. 어떤 영역이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고 구도를 하느냐에 따라 타로 카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좌뇌 우뇌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좌뇌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이에요. 하나하나를 선생님 것을 다 끄집어내고 다 하나를 모든 것을 배워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 천재적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왼손잡이들이 우뇌라고.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 운의 영역은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정확한 것들을 무한대에서 뽑아내서 쓰는 거죠, 선생님. 정확히 그 데이터가 추출되는 거예요, 추출. 근데 좌뇌는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씩. 좌뇌식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억지로 노력해서 일하려는 것과 같아요. 그게 일종의 영노력의 법칙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만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게 그래서 타로 카드를 처음에 배우고 키워드를 하고 아는데도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느껴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좌뇌식 학습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물론 처음부터 오늘식 방법을 따라오면 훨씬 더 빠르게 가죠. 근데 내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니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방식을 채택하되 좀 더 내가 깊이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요 반드시 방향의 전환이라던가 방향의 내재화가 필요해요. 내가 나 스스로 깨어나서 일어나야 되는데 타로 카드 리딩은요. 내가 카드 키워드를 알고 카드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내가 끼워 맞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놀랍게도 타로 카드 리딩은 현업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내가 시스템에 의해 끼워 맞추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시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타로 카드가 말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치, 역량을 얼마나 선생님이 개발을 했느냐, 개발이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죠. 선생님, 타로 카드를 운해가 개발된 사람이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누가 더 이것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타로 업계에서 또 플랫폼 업계에서 새로 나타난 사람이 신흥 강자처럼 엄청 그러니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없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유가 뭐예요? 우리 현업 선생님들 그 사람 너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운해적 감각이죠. 예술적이고 천부적인 감각이죠. 직감 감각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누구든지 타로 마스터라면 어쩔 수 없이 운해가요. 운해식 방법에서 어느 순간 좌뇌식 방법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만나요. 예전에는 내가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지 하는 시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워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어떤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운해에서 좌뇌식으로 모두 다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잘 돼요. 우리 신정 선생님들도 좀 비슷하죠. 애동 때는 너무 우리 이거랑 비슷해요. 애동 때 신발이 너무 선다는 것은 이 어떤 의미에서는 운해에는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고 우리의 환상이지만요. 어쨌든 우리 개념에서 과거에서 미래까지 그 모든 우주적 정보가 다 담겨있는 무의식의 세계 이 광활한 우주의 세계가 운해에 담겨 있는데 운해는 그 정보장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죠. 그런데 이 운해의 어떤 신적인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애동 때는 닿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게 곧 바보 카드의 상태라고 말하죠. 애동 때묻지 않은 영적으로 맑은 영이 맑은 순수한
이럴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이게 되지 않을 때가 누구든 와요. 신점 선생님이든 타로 선생님이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발휘되지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가 수행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수행기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운해가 활발히 움직이다가 좌뇌의 방식으로 넘어와서 그게 멈추는 거거든요. 어떤 직감이나 영감이 발달하고 나에게 바로 직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꽂히질 않는 거예요, 정보가. 내가 생각해야지만이 꽂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프로용에서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또 운해식 방법을 취하던 사람들마저도 점차 좌뇌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떤 직관력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감각이 퇴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와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게 어떤 이유라고 말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타로 마스터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타로 마스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점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선생님, 제가 잘 보이던 것들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면은 초를 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를 킨다는 게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그 무속적으로 운해식 관점으로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용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과학적으로 풀었을 때는 선생님이 운해식 방식을 취해서 초월적인 접근을 하다가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 생각과 사고하는 방식이 내가 했던 방식대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와요. 10중 8구 그렇습니다. 현업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저보다도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도 이런 거에 조금 죄송한 말 할게요. 중도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렇게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머리를 깎기 어렵고 저도 저를 다스리기 어렵듯 누군가 스승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나보다 설사 못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를 케어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제이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도반으로서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3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죠. 이제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운해식 방식을 취하다가 좌뇌로 넘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왜 이게 도대체 예전에는 잘 리딩되던 것들이 안 되는 걸까? 그 왜 그럴까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저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냉철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카드를 뽑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어떤 이런 일 때문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요,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아직도 너무 많은 아픔이 오는 시기예요. 너무 많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가는 시기고, 혹시 짧게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정말 이거 선생님 농담이 아니고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승려가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출가를 사실상 결심을 했는데 제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제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고, 제이쌤 출가한다면 좋다 하지 싫다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수업에 더 전념을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면서 이제 정말 제가 이 불교 또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학업이고 또 수행을 하고 싶은데, 유일하게 제가 허락을 구하고 참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참 사랑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혼전 순결주의자입니다.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사람이고 개방적인 음란패설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혼전 순결, 혼후 관계주의라고 할게요. 좀 그게 더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혼후 관계주의를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요, 선생님. 제가 30대인데 그 의미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역시 저를 많이 사랑해 주고 있다는 의미인데, 참 이게 제가 원해서 이기적으로 저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거든요. 이 스님이 된다는 게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래서 제가 눈물도 참 많이 나고, 이 사람이 이해 못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의견도 참 들어봐야 되고요, 선생님. 봐야 되고, 세월이 좀 흐르면 반대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제자 선생님들 속에 숨어서 저도 슬쩍 그분께 제 어떤 솔직한 요즘의 진심을 좀 전해보고요. 자, 제 얘기 잠깐 했는데요, 선생님. 이 운의 잔해인데, 운의 잔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불교에서도 모아지경 일체모아라고 하죠. 제가 왜 죄송하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참 따뜻하고, 이 운해식 관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감싸 안고 자애로운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부드럽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 나름에는 참 많은 선생님들이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강단 있게 말씀드리고, 좀 주체성 있게 선생님들도 스스로 일어나라, 자립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약해지는 걸 많이 봐요, 선생님들이.
강한 분들인데 약해지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선생님 과연 우리가 징기즈칸의 초원에 살고 자랐다면 이렇게 작은 것에 예민해지고 작은 것에 초라해질까요, 선생님? もらっついサービンじゃすぐ回ってくチェルグルとか 기존의 관습을 깨고 바닥까지 짓눌린 시련을 추진력으로 활용한 이 대단한 사람의 집념을 부디 여러분들도 모두 가지시길 바라며 이 잔의 운의 이야기를 하려면요, 선생님 정말 깊이 있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타로와 정말 이 제이쌤 수업을 듣기를 잘했다 정도까지 이끌고 싶은데요, 선생님 제가 출장 중이라 지금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시간이 타이트해서 제가 좀 마음이 촉박해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 강의에 걸쳐서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해 요 강의에서 자르고 다음 강의 때 잔의 운의 이 표를요 제대로 선생님께 완전히 이해시켜 드릴게요.